시간에 아직도 취조실이라면서요? 아니요, 잠시 나왔습니다. 정준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404호 정준하요? 왜요? 글쎄요, 본인이 자꾸 오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취조실도 꽉 찼고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이씨. 집으로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네. 시체 부검 자료 받으러 다녀오는 길이에요. 부검 자료요? 네. 갑자기 혼자서요? 뭔가 감이 안 좋아서 갔는데 제 감이 맞았더라고요. 8개월 전 사건과 이번 사건, 시체에서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공통점이요? 추락사로 지면에 부딪힐 때 머리에 상흔이 남잖아요. 그게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서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같은 부위에 두 번의 상흔이 찍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부검 진행했던 연구원이 방금 전에 두 사건 비교하면서 알아차렸는데 김프로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아서. 두 사건의 파손 부위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네. 자료는 다 받았고 지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정수리 상처에 두 번의 타격이 가해졌다고 해요. 8개월 전 시신 부검했을 때 그때는 왜 조사 결과를 그냥 넘어가고 이제 와서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두 번의 상흔 자체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해요. 튀어나온 벽이라든지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면 이런 상처를 입는 게 가능하대요. 현장 사진을 본 결과 그게 가능한 환경과 증거가 나왔었죠. 8개월 전엔. 이번 사건 현장은 그게 불가능했다는 겁니까? 제가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현장 사진을 봤을 땐 충분히 추락사로 볼 만한 정황이었는데요. 네, 그건 맞는데 중요한 건 추락사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 전과 서승 후의 상흔 두 곳이 같은 위치에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죠. 김프로님, 저희 서장님이 사건에 대해서 단독으로 움직이길 바라세요. 네. 근데 저는 김프로님께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그랬었군요. 경위님, 아직 괜찮으시다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404호로 가셔서 저 대신 정준하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신지어 경위님이 직접 만나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요. 그럼 무광빌라로 가면 될까요? 네. 이 시점에서 정준하가 연락을 했다는 건 숨기고 있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올게요. 김프로님은요? 다시 박강현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위님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하셨다면서요? 네. 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가서 대화하죠. 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 네. 그게 잠시만요. 지금부터 진술은 모두 녹음할게요.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8개월 전에 이 집 여기서 사람이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네. 그때 여기 살던 입주민 성격이 좀 많이 모났었어요. 여기저기 시비 걸고 상스럽고 건달이었거든요, 그 사람.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람이 경비 아저씨를 학대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세차시키고 반말하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보면서 저희 입주민들이 뭐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싸울 뻔했었고. 근데 위에 돈가스집 하는 청년 한 명 있죠? 그 말 더듬는. 박강현 씨요. 네. 그 친구가 말릴 때 좀 만만했는지 엄청 팼었어요. 그때 말리던 경비 아저씨도 엄청나게 맞았었고. 다들 무서워서 그냥 말리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니까 저도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 집이 그래요. 다들 방관자 같고. 솔직히 뭐 요새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경비 아저씨랑 돈가스집 아저씨랑 둘을 무슨 쫄딱 부리듯이 대우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떨어져 죽은 거예요. 당시엔 추락사로 정리했죠. 자살에 근거한. 네. 근데 사실 그 사람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 들었거든요. 그때 403호에서 문이 열리면서 조용히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옆집은 잘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경찰들이 왔어요. 근데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못 찾으니까 이건 완전 범죄인 거죠. 완전 범죄. 지금 와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좀 말할 용기가 났어. 백승환 씨였나요? 아니요, 504호요. 분명히 작게 악 이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리고 503호에 두 명이 살았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는 여기 사는 게 좀 무섭거든요. 솔직히 아닌 척 막 우는 척 하는데 왜 그렇잖아요. 경비랑 동크스랑 둘이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큰데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모른 척 태어난 척 하느라 힘들었죠. 뭐 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심정은 이해하지만 범인이 있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자살 처리도 안 했을 거고 그 사이 범인은 체포됐겠죠. 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403호 건달 죽고 나서부터 보란듯이 층간소음이 시작됐어요. 마치 자기가 자기 존재를 강하게 알리는 것처럼요. 이게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네, 경찰이 어느 정도 진실에 다가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 사는 사람들 이사갈 돈도 없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고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소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다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두 사건의 상처에 공통점이 존재했다. 박강현은 혼자 서승우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박강현이 말한 이야기는 진실일 것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박강현 씨, 사건 현장에서 서승우 씨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했죠? 네, 봤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당신들 세 명의 진술은 같더군요. 진술에 흠이 없다는 것은 셋이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 괜찮은 건가요? 진술 이후 사건이 벌어진 뒤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은 죽었기에 도망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눈이 감겨 있는 걸 봤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보다 박강현 씨가 더 먼 곳에 있었다고 했죠. 경비원은 서승우의 생사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봤을 겁니다, 경비 아저씨도. 당신이 추락한 서승우가 죽지 않은 것을 보셨죠? 죽었다니까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을 봤으니까 말하잖아요. 그쵸? 봤습니다. 빌라 입구와 반대로 돌아간 얼굴을 당신이 봤으니까. 당신은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서승우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추락한 서승우에게 다가갔다는 말이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서승우를 봤습니다. 5층에서 자동차 위로 떨어진 서승우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당신에게 곤란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후두부에 한 번 더 타격을 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당신은 후두부 상처에 한 번 더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떨어지면 입은 상흔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8개월 전 추락 사건 때도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애초에 망치를 들고 내려왔던 겁니다. 혹시 모를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였죠. 그렇다는 말은 당신은 의도적으로 서승우를 위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가 추락할 가능성을 두고 말이죠. 아니야. 당신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당초 떨어졌을 때 미친 503호 쌍둥이가 살인자야, 살인자! 쌍둥이가 살인자인데 저를 의심하는 건 그건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진정하세요. 제 말을 좀 믿으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이 서류를 봐주세요. 그의 뒤통수에 난 상처는 당신이 평소에 쓰던 망치의 뒷면이겠죠. 대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고장인가? 형사님, 네? 저 501호에 아, 김솔 씨.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집에서 얘기 좀 가능하실까요? 이번 사건 자살 아니잖아요. 범인 백승환 씨예요? 네? 그 사람 쌍둥이잖아요. 알고 계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백승환 씨랑 잤거든요, 가끔. 서승우 씨랑도 그런 관계시지 않으셨어요? 남자 경찰분께 들었어요? 네. 2달 전쯤인가 옥상에서 담배 피다가 승환 씨랑 눈 맞아서 처음 잤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쌍둥이인 줄은 몰랐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근데 너무 다른 사람 같고 이중인격 같아서 그때부터 잠자리를 할 때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승우 씨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승우 씨가 갑자기 죽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저랑 잘 때 승환 씨가 취기에 화를 내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게 많으면 안 되지 않냐고 계속 물어봤었는데 그때가 승우 씨한테 말하고 며칠 뒤였거든요. 그리고 승우 씨가 떨어져 죽었죠. 그때부터 승환 씨가 문 두드릴까 봐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무서워서. 네, 경위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잠시 취조실 복도입니다. 정준하 씨와 만났고 현장에서 김솔 씨도 만나서 새로운 증언 받아 녹음했습니다. 김소울이요? 네, 백승환이 쌍둥이인 걸 알고 있었어요. 정준하는 8개월 전 사건이 살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의 지금 발언은 믿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이에요. 이 시점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얼굴은 죄 지은 표정이거든요. 저 이제 들어갈까 하는데 또 부탁하실 거 있으세요?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한데 오늘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잠시 기다리시죠. 뭔데요? 녹음된 소음들 그 원인이 503호에서 들린 게 확실한지. 근데 이건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준하 씨부터 증언한 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내친 김에 저도 확인은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그럼 끊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늦은 시간에도 조사할 게 있나요? 사건 조사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든지 현장에 있어야죠. 근데 오늘은 혼자 오셨습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저기 8개월 전 사건 말이에요. 8개월 전 자살한 신진범 씨. 그분이 그렇게 폭력적이었다면서요. 예, 그 사람이 아마 건달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었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말입니다. 역시 추리는 틀리지 않았다. 주민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게 풀렸다. 박강현의 살인도, 백승환과 서승호의 관계도. 박강현 씨. 네.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모든 진술은 당신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형량을 줄일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요. 공범이 누굽니까? 말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8개월 전 당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 순간 함께한 공범을 말하세요. 경비 아저씨요. 그 아저씨는 같이 있기만 했어요. 제가 다 저질렀습니다. 이번
이번 사건도 저번 사건도 마지막에 제가 저질렀습니다. 제가 공범이 아니에요. 8개월 전에도 제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없었어요. 신진범은 전과도 있었죠. 경험하지 못하면 모를 겁니다. 이 주먹질은 무서워도 참을 수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수시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돈가스 패는 소리가 한 번만 더 들리면 죽일 거라고. 강현 씨를 비죽이 되도록 패고는 그런 말을 했죠. 박강현 씨를 죽인다고 직접 협박을 했었나요? 강현 씨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빌라 내에서 소음을 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또래 증후군이 심해졌겠네요. 그 이후로 거의 매일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건달은 저한테 신경을 쓰지도 않았죠. 강현 씨는 더는 견디기 힘들었었는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죠.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강현 씨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서로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취해서 자는 403호의 머리를 내려치고 창밖으로 던졌어요. 제가 아저씨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사건을 주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켰습니다. 백승환에게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후로 백승환이 쌍둥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당신은 백승환과 서승우가 마찰을 일으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것 또한 살인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까? 503호도 미친놈들. 미친놈들이니까. 403호가 비밀을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내일도 서로 나오시죠? 예. 형사님이 내일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일은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잠시 한 곳만 더 둘려보려고요. 그럼. (503호) 그냥 육안으로 볼 땐 평범한 방인데 화장실도 방 안쪽도 별다른 부분이 없다. 대원들이 끌고 나갔을 때 당시의 모습 그대로일 텐데 소음의 원인은 집안에 있는 게 아니었나? 방 안에 특별한 건 싱글 침대가 하나뿐이다. 한 명은 바닥에서 잔 건가? 아, 깜짝이야. 옷장에 벽걸이 침대. 이 소리는 녹음된 파일 속 소리와 동일하다. 서승우가 공포에 떨던 소리가 겨우 침대 빼는 소리였다니. 저기 형사님, 어머,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아까 드린 말씀 말입니다. 괜히 꺼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아니요, 용기 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면 그 사건도 박강현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위해 법이 움직인다면 살아생전 고통을 받은 사람은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경찰을 믿어야겠죠. 믿었던 경찰이 이틀 만에 돌려보냈죠. 사람이 죽고 그제야 가벼운 벌을 주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국 더는 없게 하려고요. 예. 하지만 아직 그대로죠. 죄송합니다. 이걸 들이마시면 금방 잠이 들 겁니다. 잠드십시오. 모든 살인은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저 그 청년의 삶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아이고, 또 무슨 일? 세상에. 강현 씨. 아저씨, 옥상에 백승원 씨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한테 시켜서 제가 도망쳐요, 얼른 도망쳐! 사람들 보기 전에. 아저씨. 아직 숨 쉬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얼른 도망쳐요. 죄송해요. 서성원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